해리 케인이 4월 중순에 복귀할 전망이다. 손흥민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 토트넘은 2개의 창을 잃었다. 해리 케인이 근육 부상으로 장기간 결장했다. 케인 공백을 홀로 책임지던 손흥민도 지난달 16일 에스턴 빌라전 뒤에 오른팔 골절로 토트넘 전력에서 이탈했다. 주제 무리뉴 감독도 탄식했다. 확실한 공격이 없자 토트넘도 추락한다. 에스턴 빌라전 뒤 5경기 동안 승리가 없다.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라이프치히에 졌고 FA컵에서 리그 꼴찌 노리치 시티에 덜미를 잡혔다. 두 선수는 언제 돌아올까? 9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부상 전문 사이트 피지오룸에 따르면 케인은 4월 18일 복귀 예정이다. 이미 4월 중순 전에 돌아온다. 유로 2020은 반드시 뛰고 싶다고 밝혀 신빙성이 높다. 손흥민 복귀 시기는 알 수 없다. 토트넘은 손흥민 재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충분한 재활을 통해 회복 과정을 지켜볼 예정이다. 다시 검토한 뒤에 정확한 날짜를 공지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케인과 함께 4월에 돌아올 거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100% 회복 뒤에 토트넘에 돌아오는 편이 훨씬 낫다. 조세 무리뉴 감독이 자신의 선수인 탕귀 은돔벨레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행동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영국 현지의 패널들은 무리뉴 감독이 선수 한 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방식에 대해 의문이라고 밝혔다. 토트넘은 지난 8일 벌리를 상대로 2019-2020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렀고 1대1로 비겼다. 토트넘은 연패를 끊어냈지만 컵 대회 포함 무승 경기를 5경기로 늘렸다. 이날 무리뉴 감독은 중원의 어린 올리버 스킥과 함께 뛸 선수로 은돔벨레를 지목했다. 은돔벨레는 지난달 첼시전서 선발로 뛴 이후 처음으로 전반부터 경기를 소화했다. 하지만 은돔벨레는 중원에서 뚜렷한 활약을 보이지 못했고 45분만 뛰고 경기를 마쳐야 했다. 부진했기 때문이었다. 경기 후에는 무리뉴 감독의 공개 질타가 이어졌다. 전반에 우리에게 미드필드는 없었다라며 강도 높은 말로 운을 뗐다. 무리뉴 감독은 그는 다른 수준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충분한 시간을 부여받았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보다 팀에 더 많은 것을 줘야 한다. 나는 전반에 은돔벨레로부터 더 많은 것을 기대했다라면서 비판을 이어갔다. 이 발언 이후 구단 최고 이적료인 5,400만 파운드로 합류에 부진하고 있는 은돔벨레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선데이 서플먼트에 출연한 텔레그라프 편집장 폴 헤이워드는 그런 발언을 한 무리뉴 감독에 대해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헤이워드는 대부분의 감독들은 움츠려들기 마련인데 관례적으로 라커룸에서 할 법한 이야기를 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하지는 않는다면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헤이워드는 우리는 무리뉴 감독이 헬릭 미케타리안에게 한 행동을 기억하고 있다. 그는 이런 종류 발언을 미케타리안에게 한 바 있다. 무리뉴 감독은 선수들이 EPL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선수들에게 심리적으로 극기 훈련을 시키듯 행동한다며 무리뉴 감독 특유의 화법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어제 경기를 봤을 때 은돔벨레는 전반에 다른 미드필더들보다 더 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왜 무리뉴 감독이 은돔벨레 이야기를 꺼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카메라 앞에 선수를 노출시켜 창피를 주고 모욕하는 방식이 개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무리뉴 감독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함께 자리한 롭 드레이퍼 역시 그건 무리뉴 감독의 방식이다.
그는 충돌을 통해 관리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어떻게 그 방식이 이 시대에 적합하겠는가? 라고 반문하며 비판했다. 실제로 무리뉴 감독은 첼시, 레알 마드리드, 맨유를 거치며 자신의 선수들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서슴지 않고 했던 인물이다. 스타 선수들을 장악하는 좋은 효과를 본 적도 있지만 저항에 부딪힌 경험도 있다. 토트넘 호스퍼에서 뛰었던 선배 미드필더가 팬과 충돌한 에릭 다이어를 비판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관중은 다이어의 남동생을 모욕하는 듯한 발언을 했으며 이에 분개한 다이어는 충돌 과정에서 팬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일어나자 조세 무리뉴 감독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다이어를 변호하고 나섰다. 하지만 머피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현역 시절 나는 팬들로부터 우리 엄마와 아내,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곤 했다라며 그럼에도 관중석으로 쫓아가지는 않았다라고 전했다. 머피는 다이어와 마찬가지로 나 역시 토트넘과 같은 멋진 구단을 대표할 수 있는 특권적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 모친은 경기날 날 보러 오지 않았다. 누군가 나에 대해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라며 그건 철저히 우리 모친의 개인적인 선택이었고 나는 따로 설득한 적이 없다. 팬들은 자신들의 돈을 내고 경기를 보러 온다. 우리는 그들의 자유를 해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난 팬들이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선수들 역시 경찰관처럼 개입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본다라며 축구 선수로서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한다. 선수들만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축구 대표팀 주요 선수들은 부상에 신음하고 있다. 에이스이자 주장인 손흥민은 지난달 발부상으로 수술했다. 3월 A매치 결장이 확실시됐다. 공교롭게도 손흥민의 이탈 후 부상자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번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활약하며 빅리그 입성을 예약한 황희찬은 경기 도중 왼쪽 허벅지 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다. 잘츠부르크는 황희찬이 4주간 결장할 것이라 발표했다. 대표팀 공격의 핵심인 두 선수가 동시에 쓰러지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설상가상 수비의 기둥인 김영권까지 부상을 당했다. 김영권은 이달 초 훈련 도중 어깨 부상을 당했고 3에서 4까지 주 정도 휴식과 재활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영권은 대체 불가능한 센터백이다. 수비진은 물론이고 팀 전체에서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는 선수라 공백을 채우기 쉽지 않다. 여기에 김영권의 파트너인 김민재도 지난 겨울 아킬레스건을 다쳤다. 부상에서 회복하긴 했지만 아직 중국 리그가 개막하지 못한 탓에 100% 컨디션을 끌어올리지는 못했다. 벤투호는 공수에 걸쳐 전력 누수가 심각하다. 마침 3월 A매치 일정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전면 연기됐다. 대표팀은 이달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을 치를 계획이었다. 26일 홈에서 투르크메니스탄, 31일 스리랑카 원정 경기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A매치를 치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고 결국 2연전 모두 잠정 연기됐다. 공수의 주요 선수들이 대거 이탈한 상황에서 A매치 연기는 차라리 다행인 분위기다. 물론 투르크메니스탄이나 스리랑카 모두 한국보다 몇 수 아래 팀들이라 이들이 없이도 승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빠진 채로 경기를 소화하는 것은 파울루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도 원하지 않는 바다. 실험, 테스트 등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겠지만 손흥민과 황희찬, 김영권 등은 모두 대표팀에 필요한 선수들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아시아 국가들의 전력 차이도 많이 줄어든 편이다. 자칫 방심했다가는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은 2차 예선 H조 2위에 머물고 있다. 한 경기를 덜 치르기는 했으나 레바논, 북한과 승점이 같다. 3월 승리가 시급한 시점에 경기가 연기됐고 추후에는 더 나은 전력으로 예선을 보낼 수 있게 됐다.